명도도 해봤고. 명도 제일 재밌잖아. 명도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아, 이거 명도가 제일 쉬워. 왜 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잖아. 명도가 그거 그걸 아니야? 나가게 해줘야지. 못 나가게 하니까 안 나가는 거야. 선글라스 벗었냐 가서? 내가 아무것도 안 주고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는 거지. 내가 줄 거 주고 그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 아 지난번에 말한 그 토지. 토지도 그렇고. 토지 주인. 토지 주인도. 이번에도 하나 명도했는데 그분은 이제 원래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는데 거기 살아? 거기 그냥 산 거야 거기. 사는데 장난치려고 그러면 장난칠 수 있는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분은 뭐 그런 것도 몰라. 그러니까 진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프로세스 자체를 몰라. 그냥 산 생각도 거야? 없어. 왜냐면 그런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행위를 안 해. 왜냐면 시간이 있어야지. 낮에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거 낮에 알아봐갖고. 얼추 알아보고 어떻게 하냐고. 그 정도까지 알아볼 정도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런 것도 신경 못 써요. 근데 그냥 무작정 살아? 그렇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돈이 없다. 자기는 이사 갈 비용이 없다. 이사 갈 비용을 들 테니까 보증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보증금도 해줬어요. 아 그래? 2억 주 샀거든요. 그 시세가 한 2억 4천인데 2억 주 산 거야. 좀 싸게 샀으니까. 한 20% 싸게 샀잖아요. 한 1,000만 원 정도는 써야겠다 생각을 했었어 처음부터. 앞으로 너한테 경매를 당하면은 일단 버텨야겠네. 버티면 5명 벌 수 있어. 보증금에 이사 비용까지는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게 집이 정상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나가는데 뭐 화장실에 있는 타일은 다 깨고 변기 다 깨고 아 신경질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그 창문에 있는 그 있죠 그 샤시? 샤시 있죠. 그거 다 휘어트리고 그러고 나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거는 소송을 못해? 못할 물어내라고 거야. 못해? 들어가 확인도 못했으니까 원래 깨졌다 못할 거야. 아 그리고 그 정도 갈 정도면 소송이고 뭐가 안 돼. 이 경매가 쉬운 게 아니네. 간단하게 타일 몇 개 바꾸잖아요. 그럼 700이야. 샤시 하나 바꾸는데 한 그래도 1층 들어가요. 잘못하면. 그러면 그 돈 들어가느니 차라리 그냥 좋게 해서 좀 내가 좀 손해 본다 생각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내 마음도 편하고. 어차피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니까. 그럼요. 내 부동산이 뭐 2억짜리 받아가지고 2억 4천을 팔 거 아니었잖아요. 난 그래도 최소한 3억 받는다, 4억 받는다 생각을 하고 갔으니까 그런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약간 뒤로 빠져야 하는 거야. 또 이럴 때 보면 똑똑해 보이더라고. 속상하다. 티가 나서 그렇지. 그런 분들한테는 시간을 줘야 돼. 충분한 그분들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좀 여유롭게. 뭐 이제 한번 더 내면 어때? 라고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면 그 주변 갈 거라고 보다 분명히. 그 주변에 또 놀고 보면 웃으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그 아주머니가 나가면서 저한테 경매를 나한테 배우고 싶다. 모셔. 그럴까요? 우리 채널로 모셔. 한번 모실까요?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요. 토지를 위에 있는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등기가 없는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이지, 무허가 건물. 이 사람을 내가 이제 명도 소송을 해서 건물을 철거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무허가니까. 예, 무허가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법정 지상권이 있냐 없냐 차이를 좀 봐야 되는데 법정 지상권이 없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 법정 지상권이 뭐야 근데? 사용료를 내고 쓸 수 있는 거죠. 그 함부로 이제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부시거나 손상시킬 수 없는 거죠. 내 땅인데도? 그럼요. 내 땅에 불법으로 했는데도 내가 못 부셔? 못 부시죠. 그래서 지상권이 있냐 없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상권 기간이 있지 않아요? 점유한 기간이 얼마 이상이어야지. 그거보다는 토지 소유주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같은 시기가 있냐 없냐. 같은 시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거고 아예 없으면 지상권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 전문가 같아요, 그죠?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또 대장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세금도 계속 그걸 내고 있어요.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알려줘요. 근데 그 이제 그렇게 해서 법정 지상권이 있으면 토지주도 그거 어떻게 못 하는 할 거죠? 수가 없어요. 지상권이 없으면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한 부산은? 부산 2개 케이스가 있는데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없는 거야.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지. 만났을 때 처음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욕부터. 너를 보고도? 아니 날 못 봤으니까. 아, 널 못 봤으니까.
나 너를 보고 욕했으면 꽤 용감한 사람인데. 들어가더니 막 욕부터 해. 어. 한 3초 같이 들어주고 5초 지나면 같이 욕을 해줘야 돼. 똑바로 정신 차려 사업했어야 그래 되지. 아니 내 잘못이냐고. 내가 낙찰 받아줬는데 넌 받아준 건데. 나는 네 채권을 없애줬는데 왜 나한테 욕하냐고. 어. 연락 안 하다가 일주일 뒤에 연락을 하면 본인도 이제 욕을 할 정도면 좀.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부실 수 없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결과 그러니까 데이터가 오류가 나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이제 뭐라 했다가 충분하게 뭐라고 할 수 있지. 좀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알아본 결과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거예요. 바보 됐네. 아니 바보는 아니지. 바보는 아니야? 바보는 아니지. 근데 이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니 쫓겨날 수도 있지 소송에서 얘기면. 근데 이제 제가 무너진 이유가 부인이 아프대. 맨날 아파. 아파가지고 자기가 돈이 없어서 거기 들어가 살아야겠대 2층에. 불법 건축물에. 제가 약한 게 딱 2개거든요. 부인하고 여자. 그러니까 와이프가 누워 있다는데 어쩔 거야 그거를.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봤지. 이 집을 전세로 놓으면 얼마고 매매가가 얼마 것인가. 근데 전세금으로 다 해서 이 금을 뺄 수 있겠더라고. 투자금을. 투자금을.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하자라고 해서 저한테 제가 사온 거죠. 돈을 다 주고. 그 사람들 돈 다 주고. 돈 다 주고. 대신 이제 전세로 다 맞춰가지고 풀피로 받은 거지. 하나는 지금도 뭐 아프신 분이 있는데요. 아직 연락이 안 돼. 왜? 그거는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거거든요.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거는 내가 철거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근데 대신 명도를 할 수 있어.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내 보낼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지료를 청구해야 돼? 지료 청구를 해야죠. 내 땅을 청구할 사용하는 의무는 없어요. 왜냐하면 청구는 잔금 친 날부터 지료가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뭐 3% 5%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죠. 받을 수가 네. 있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쌓아놓는 거 저는. 그럼 쌓아놨다가 나중에 거기다가 한 번에 소송하는 거지. 내용 좀 보내갖고 내 지료를 안 내놨으니까 경매를 하겠다. 경매하겠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원래. 훨씬 더 좋은 거네. 어떻게 보면 법에서 보호를 받으니까. 거기서 뭐 건물을 내가 명도를 다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 대부분 법정 지상권이 없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있는 게 더 좋아. 해보면. 실제로 해보면. 실제로 해보면. 있는 게 훨씬 더 그 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없으면 그냥 채권밖에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지료를 청구하더라도 그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더 어떻게 날려? 그치. 건물이 날릴 수가 없어. 그 사람 채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 오히려 더 일이 복잡해져. 법정 지상권이 있어야 청구할 건물이 생기고. 그렇죠. 그 건물에다가 이제 경매를 넣으면 돼요. 이건 좀 이해가 쉽게 되네. 법정 지상권. 쉽죠. 법정 지상권 있는 거 해야 돼 안 해?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해. 굉장히 쉬운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귀가 얇아갖고 내가 그래서 명의를 빌려줄게.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걸 해야 돼. 이왕이면 있는 걸 해야 되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 법정 지상권 있는 건 다 토지만 받으면 대출이 안 돼요. 그래? 그러면은 현금 있는 걸로만. 내도 다 들어가요 잔금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에요. 이건 타격감이 좀 있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7천이다. 그럼 7천 다 넣어야 돼. 7천 다 넣어야 되고. 세금 내고 그쵸, 뭐 하고 세금 다 내야 돼. 한 7천이면 뭐 8천, 등기 비용 4.5% 계산하면 돈 8천 있어야 한 돼. 8천 정도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쉽게 생각하는 거고 지상권이 있는 게 훨씬 낫죠. 지상권 있는 거는 대출이 다 나와?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온다고? 둘 다 안 나와. 둘 다 안 나와? 둘 다 안 나와. 그럼 안 되는 거네 그거는. 저희 여유가 있어요. 너? 재밌는 게 법정 지상권이 있잖아요. 있거나 법정 지상권 없으면 경매 이게 물권 명세서에 보면 감정가를 할 때 실제 감정이 1억이면 7점밖에 감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한 30% 싸게 살 수 있는 거지. 기회가. 또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죠. 싸게도 살 수 있는 거지. 물권 분석을 할 때 토지만 나왔다 그러면 토지 감정을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돼 이렇게. 특히 법정 지상권 있는 거는 이 건물에 의해서 이 토지 감정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런 거 좀 봐야죠. 근데 그러면 그 경매 사이트에 법정 지상권 있는 물건이라고 딱 나와? 나와 있죠. 요즘은 다 나와요. 구분하기가 쉽네요. 요즘은 어플이 워낙 좋아서 딱 해서 법정 지상권 있습니다라고 나오고 그러면 없으면 이제 좀 대응하기 힘들겠구나. 있으면은 법으로 하면 되고. 넣으면 되고 뭐 없으면 채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채권이 많아서 경매다는데 또 채권 만들어봐야 뭐 못 그치, 받는 의미가 뻔하니까. 없지. 그 의미 없어요. 이렇게 지금 부동산도 진짜 개판인데 시장 자체가 개판인데 이걸 지금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야? 개판이니까 개판이니까 왜 배워? 어차피 안 좋잖아 지금. 우리는 없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돈? 돈과 시간.
보니까 시간은 많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경쟁자도 별로 없고. 떨어졌지. 그러니까 사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 캐시카우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집을 하나밖에 못 사. 그럼 한 사람 끝이잖아. 끝이지. 그러면 나는 그 시장에 나와야 돼. 맞잖아. 그치. 대부분 사람 사고 나는데 그 다음에 그 시장이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또 그 시장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5년, 10년 걸리거든요. 돈이 그만큼 쌓이려면. 돈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니까 시장이 다 바뀐 거지 그 당시에. 여기는 또 실거주 기간이 있어야 수도 되니까 있고 여러 경매도 가지 안 되고. 포함되면 근데 경매는 그게 없지. 실거주가 실거주 의무는 없죠. 없지. 네. 자금 출처도 안 밝혀도 안 되지. 밝혀도 되고. 경매는. 경매하죠. 경매는. 지금은 경매 시대인데 그러네.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 빌라다. 아파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가격 자체가 아 쉽게 대하게 형성이 돼 있지. 이렇게. 돼 아 맞아 있고, 맞아. 그다음에 누구나 시세라는 볼수 게 있어, 있기 맞아. 때문에 안 돼. 근데 빌라는 파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한 최소한 20%에서 많이 30% 차이 나요. 같은 지역. 그렇게 많이 나? 나죠. 예를 들면 제가 같은 지역인데 하나는 2억 6천에 샀고 하나는 2억에 샀어요. 같은 지역에 있는 네, 빌라를? 한 달 안에. 평도 비슷한데? 평도 비슷해. 야 그럼 뭐 잘 산 거야 아니면 2억 6천짜리 눈탱이를 맞은 거야? 하나는 눈탱이 맞고 하나는 잘 산 거지. 그러니까 자꾸 신뢰도가 떨어. 싸다면 바로 넣어야 되는데 그 싼 게 어떤 기준에서 살 거야지. 아 이거 너는 몸소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 나는 데이터로 보고 할게. 내가 데이터로 좀 백업을 해줄게.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야? 그런 네트워크가 없다는 거야. 나는 있지. 2억이 나한테 줄 거야. 아 2억은 없지. 그렇지. 2억이 나한테 물건 줄 사람이 찾아내야 돼. 아 그거는 경매밖에 없다. 아니 일반 매매. 아 일반 매매? 네, 일반 매매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 지역에 내가 집이 4개가 있어요. 어. 그 지역에만 4개 있는 이유가 2개를 샀는데 이거 갖고 데이터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4개를 산 거예요. 4개 정도면 내가 원하는 위치나 이런 거 다 보고도 샀으니까 그럼 이제는 이 정도 가격이면 싸게 샀다. 지하를 2억에 샀어요. 아 싸게 산 이유가 있네. 네, 지하니까. 근데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은 지하는 뭐 상관없거든요. 아 입주권만 받으면 받으면 되니까. 되니까. 근데 그 옆에 거를 한 달 전에 2억 6천에 샀어 내가. 그러니까 당연히 6천만 원 싸니까 싼 거잖아. 산 거지. 근데 그거를 데이터로 보면 안 되냐고. 형, 난 난 데이터를 데이터가 없어. 내가 데이터를 봐줄게. 내가 그건 해줄게. 내가 데이터를 만들었다니까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줄게. 그거. 근데 재밌는 게 딱 2가지가 있는 게 경매 나왔을 때 2억이라고 샀잖아요. 2억에. 근데 그게 과연 싼 금액이냐 비싼 금액이냐 판단을 잘 못해요. 못하지. 매물도 많이 없고. 내가 이거를 얼마를 부담을 해서 가져갈 수 있냐라는 걸 계산해 보면 돼. 어떻게 계산해? 예를 들면 전세가가 있잖아. 전세 가격이.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공시지가 126% 때려. 그럼 1억에다 1억 2,600.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매매가 2억이 나왔다. 그럼 내가 한 7,000원 약간 7,500. 투자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 매매라 그러면 경매는 한 5천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1억 5천이 나왔다. 공시가 1억 2,600. 맞죠? 2,500 투자하면 되잖아요. 아 그것만 있으면 되네. 그럼요. 전세가 오르잖아 계속. 그리고. 아 그러네. 그 규정은 126%에 150% 되잖아요. 그럼 난 투자한 금액이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심플해요.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봐봐. 2억짜리가 지금 1억, 경매가 1억 5천에 나오면 5억이 되면 뭐 1억 2,600까지는 보증이 되니까 1억 2,600까지 보증되니까 나는 2,400만 있으면 되네. 2,400이 팔죠. 그러니까 경매를 요건 받으면. 오를 수 있다니까 요거는. 요거는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나라에서 다시 1억 그렇죠. 1.5까지 올릴 수도 1.5 있다.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럼 내 돈 거의 안 넣고 안 넣고 버틸 수 있는 거지. 그 2년 단위로 이자도 안 내네. 이자 안 전세값 받아서 그렇지. 이자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뭐든지 이자는 다 나가. 누가 내냐가 중요한 거지. 그치. 전세 세입자들 용은 국가에서 싸게 해줘요. 정책 자금, 정책 지원 자금, 자금. 지원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자도 싸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나쁜 게 아니네.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은 싼 이자를 쓰는 거고 우리는 좀 공부해 갖고 저렴하게 부동산을 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매를 이 어렵지만 배워야 된다는 Just 얘기를 do 하는 it. 거지. Just do it. 해야지. 그 나이키인데. 나이키에서 협찬 그거 해? 그리고
네.